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만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냥 시청만 해주세요. 자, 지금 시장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10위까지 전 종목 모두 지금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같은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오늘의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나갑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진화, 성장 기회.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장비 공급, 실적 대비 저평가. 이렇게 두 가지의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두 개의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저희가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오늘의 종목은 뭘까 좀 맞춰보는 재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시청만 해주세요. 자,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나는 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주식비기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종목 상담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바로 신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유튜브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만 만나던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백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하게 백사부님을 모셨는데 요즘 우리 주식비기 종목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제 주변에서도 야, 너 이 종목 지금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수익률 탑5 한번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 게 OCI입니다. OCI가 저희가 8월 3일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24%대 거의 25%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시장이 참 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기특한 수익률을 내주고 있다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한데요. 이 외에도 지금 포스코케미칼 8월 2일에 편입이 됐는데 1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8월 중순 즈음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률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 저희가 8월 24일 미래나노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6.55%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코웨이 저희가 앞으로는 좀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20일에 편입이 됐는데 6.34%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너희 방송 보고 내가 따라 사긴 했는데 이거 조금 더 비중 실어도 될까? 아니면 그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사서 너무 후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부님께 제가 대표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OCI가 제 주변에서도 제일 핫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중 더 실어도 될까?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제시해드린 매수 타점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매수 타점 대비로 이미 거의 25%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은 사실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수익을 많이 누리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동이 하죠. 시장 상황도 변화가 하고 종목의 상황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재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방송과 아니면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 이 종목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런 수익률 가져가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지금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기회를 드릴 때 같이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들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지금 내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노란톡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을 통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주식 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시장 조금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변동성이죠. 일단 코스피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MC님이 말씀해 주는 대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하락폭을 보더라도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파생 상품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수급적인 요인을 한번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옵션 만기로 인한 선물 포지션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오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급한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같은 한 변동성이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동성을 한번 이용해서 전략을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을 이용해 본다라는 생각은 잘 못했었는데 그것도 이용을 하면서 좀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좀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방송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시장 대응 한결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비기 이제 하나씩 풀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일장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장 카메라 모듈.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이 종목 대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힌트는 카메라 모듈이었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이 종목은 대체 어떻길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이 회사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고요. 모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카메라의 검사 장비 또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검사하는 장비를 자동화하는 설비까지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핵심은 스마트폰용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카메라 혹시 판매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글쎄요. 스마트폰 자체가 판매가 잘 안 됐다 보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판매가 좀 저조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업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4%의 역성장을 가져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뚜렷한 개선세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그 개선세를 이어가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분명히 수요의 정상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이곳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면서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과 유럽, 빅마켓 회복이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가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반기에는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코로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도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 1분기와 2분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인도 같은 중요한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면서 작년의 하반기 성장성을 이어가지는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성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장성은 분명히 보여졌지만 그 속도세가 조금은 주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빠른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지속되고는 있지만 9월 말부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만큼은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 2016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카메라의 고성능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 회사의 영업이익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중저가 위주의 판매가 되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도 최근 스마트폰 판매를 한번 살펴보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판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은 중저가형 스마트폰과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차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카메라 화질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프리미엄으로 시장이 좀 커지면서 뒤에 이 카메라가 막 3개 달리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을 비교해 보자면 전과 같은 데는 프리미엄과 그냥 중저가형 스마트폰과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사실 스마트폰의 성능 차이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성능이 어느 정도 상향
초평준화가 되면서 이것으로는 구분을 좀 짓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은 프리미엄급의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달면서 카메라의 차이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미엄급 카메라가 아시아나 중남미 지역에서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스마트폰용 카메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숫자도 훨씬 많아지고 화질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현재의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엔 고화소, 광각, 망원, 홍채, 3D 센서 등 고스펙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장성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반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MC님 혹시 스마트폰 최근에 두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있나요? 글쎄요, 두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자체로만 보자면 더 이상 얇아질 수 없을 정도로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카툭티라고 아시나요? 네, 이 뒤에 하도 스마트폰은 얇아지는데 카메라는 이 렌즈가 두툼해져가지고 카메라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카툭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두께는 거의 최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여놨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엔 그 두께를 줄이지 못해서 카툭티라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겼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툭티 현상은 거의 좀 없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도 슬림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슬림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툭티가 된 거는 제조사가 일부러 카메라를 튀어나오고 쉽게 해서 만든 건 아니고 두께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슬림화를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술력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한 기술력의 바탕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불량 유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로 만들고 있지만 검사 장비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검사 장비의 성장성도 충분히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의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엔 한국과 대만, 일본 업체들이 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자면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폰용 카메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이노텍과 삼성전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경쟁이 상당히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기술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싼 제품이 많이 팔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가격 경쟁력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쉽게 건드리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여태까지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인건비? 이게 좀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부분은 사실 MC님이 말씀해준 대로 인건비 부분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는지가 중요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자동화 시스템을 가져가게 된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싸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도 만들고는 있지만 자동화 시스템도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인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다시 한번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성장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실적도 이미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실적도 내고 있지만 계속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회사의 본업,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투자 포인트가 많은 회사인 것은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회사가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회사를 좀 설명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회사는 3D 프린터를 하는 큐비땡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에 좀 전환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매우 좋은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흑자를 기반으로 해서 상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예상을 하기로는 내년 정도에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의해서 충분히 좋은 실적 또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회사는 바로 퓨런땡땡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좀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최근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테슬라 같은 엄청난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100m 거리에서 거리 오차 수준이 1% 이내에 들어가는 매우 놀라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들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 업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곧 상장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되고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 재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상장 전인 지금 시점이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가져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회사 상장이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빅이 일단 자기 일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효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자회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착착 일 잘 해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상장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대감이 있을 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후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식빅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자, 1장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재무제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장 역대급 실적.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적 늘 항상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힌트는 참 매력적으로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나 좋은 실적, 결과들을 내고 있는지 하나씩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재무제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1,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729%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상반기 성장성은 있지만 속도는 좀 주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엔 그 속도 또한 빨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늦어진 속도가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정말 큰 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발표했던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4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5%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리라고는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센서스를 그냥 넘어선 게 아니고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할 정도로 슈퍼까지.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2분기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기 최대 매출이고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2분기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 이 실적을 넘어서 더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3분기에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 3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채, 자본도 좀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채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상반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카메라가 고성능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분명히 상반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좀 찍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투자 활동으로 분명히 좋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활동으로는 아까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 재무 활동으로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만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단기 순손익에서는 209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으로 마이너스 금액, 마이너스 293억 원이 찍힌 이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재고 자산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출 채권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상반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좀 찍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반기에 더 빠른 속도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건 당연히 하반기에 다시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반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엄청난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나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3분기만 지나더라도 바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으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좋은 현금, 굉장히 많은 현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부채 비율 좀 늘어난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채 비율 원래는
부채는 25% 정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5%의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으나 부채 비율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6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0%. 100% 아래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100%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 부채를 늘려가면서 투자를 잘한 부분은 회사가 일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건 바로 성장성이죠.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넘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증가율 66%, 영업이익 증가율 1729%나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로 한번 살펴보자면 PER이 7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ROE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7.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4.6%의 매우 좋은 ROE까지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ROE는 20%를 꾸준히 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ER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7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 동종 업계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 PER이 22.3배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3배, 주가가 3배가 올라도 동종 업계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승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배가 올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 건 자회사가 곧 상장합니다. 성장을 할 거다. 그 자회사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까지 보고 났더니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점점 더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에서 오늘의 종목 대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기다리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까 이제 차트도 봐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장, 박스권 돌파. 자, 3장의 힌트는 또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과 함께 주가도 또 움직이게 되겠죠. 과연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7년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이 당시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7년을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을 보자면 201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재무에서 말씀을 드렸던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2017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의 주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로는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나온 신호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추세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자면 지금 현재 가격 구간도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주봉상의 추세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은 주봉상으로도 매수 타점이 왔다.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곤 있지만 일봉상으로도 분명히 추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121선이라는 매우 강한 지지 라인이 현재 좀 있는데요. 사실 8월 달에 지수 조정이 있을 때도 121선을 지킨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 이러한 지지선이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가격대 수준 상당히 좋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만 보자면 현재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다른 새로운 추세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달에 지수 조정이 있을 때 121선이 아닌 이 추세 상단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봐서는 이 박스권 상단은 매우 견고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박스 상단 그리고 추세 하단까지 겹쳐져 있고 121선 라인까지 겹쳐져 있는 지금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캔들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에 올라와 있고 61선을 돌파할 직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골든 크로스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 기술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꼭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다음 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저희가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제일 중요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또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 이제 저희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통해서 많은 분들 신청 남겨주고 계신데요. 노란톡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본방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계좌가 너무 하락이라 슬퍼요라고 해주신 분 계신데요. 김백서부의 주식 비기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궁금하다라고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언제나 늘 그렇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정말 모두 다 속 시원하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본방 사수 지금 인증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지금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내가 제일 잘 나가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대덕전자 들고 계시네요. 대덕전자 18,600원에 5%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높은 가격에서 사서 어떨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대덕전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으로 살펴보더라도 121선과 61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수 반등이 좀 나올 때 오히려 좀 조정을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한 상승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세는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라인, 이 라인 저는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지금이 이어진 추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기보다는 홀딩하고 그냥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오실 것 같고요.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목표가까지는 제시를 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만 제가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고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사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재무 분석부터 차트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성장성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고점 라인인 19,750원에 일단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덕전자 체크해봤습니다. 대덕전자 일단 지금 다행인 건 추세가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높은 가격에서 사서 좀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9,75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입니다. 영님이 보내주셨어요. 팜스토리 들고 계신데요. 2,805원에 24.8%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추매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 전에 언제쯤 해야 할까요?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팜스토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만 보자면 매우 좋은 상승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8월 지수 조정이 있을 때 중요한 지지 라인인 61선과 121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사실 3월 달부터 이어진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매수가가 좀 높긴 합니다. 2,8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대까지 바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도 현재 24.8%나 되고 있습니다. 추매를 하시게 된다면 거의 30%, 40%대의 비중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은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팜스토리 추매는 사실 권해드리진 않고요. 적절한 가격에서 팜스토리를 정리한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손실 보고가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일단 61선과 121선 라인이 있는 2,250원 정도에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그러한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손실 복구가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적인 손해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에서 과감하게 좀 손절하신 후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박스 하단인 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영님이 주셨던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추매는 조금 그 생각 넣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50원 선에서 좀 비중 들고 계신 거 정리를 해보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좋은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면 오히려 이 손실을 더 빠르게 복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대응은 2,000원 선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팜스토리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란톡입니다. 아메리카노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참 좋은 여행 들고 계시네요. 13,05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지금 뭐 여행 관련주들 과연 좀 어떤 움직임 보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참 좋은 여행 지금 현재 15,300원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좋은 여행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참 좋은 여행 지금 좋은 수익 구간에 누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이 상향 돌파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조금 더 누리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 여행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향후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올해 안으로는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반기에는 개선세는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 부분만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내년 정도를 좀 기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실적을 동반한 것이 아니고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 상승, 기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더 높은 주가 상승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인 만큼 기대치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락폭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짧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전고점이 있었던 6월 달에 매물대가 좀 있었던 17,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사실 참 좋은 여행은 손절가는 따로 제시를 해드리진 않겠고요. 17,000원에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뭔가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같이 움직여야 좀 저희도 안심을 하고 대응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기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참 좋은 여행 일단은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조금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준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들고 계시네요. 키다리 스튜디오 19,000원에 매수하셔서 18.2%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좀 손실이 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깨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MC님 혹시 DP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어제도 그걸 보다가 제가 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네, 키다리 스튜디오가 그와 관련된 주식으로 최근에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이슈, 실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라인에서 추세 라인도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19,000원까지 단계 올라올 가능성 저는 조금은 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9월 6일 날 있었던 장대 음봉이 대량의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8,000원, 그러니까 9월 6일 날 시가 가격 부분인데요. 장대 음봉이 나오는 시가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대는 18,000원 이상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8,000원에선 일단 좀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저는 19,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 제가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18,000원, 지금 매수하셨던 구간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긴 한데요. 18,000원에 지금 들고 계신 비중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손절 대응 14,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빠르게 한 종목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지금
968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들고 계시네요. 2만 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으로 보유 중이신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재 수익 구간을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매도 시점을 적절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사실 매도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은 실적을 동반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 관련된 이슈가 현재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종목 역시 18,000원대까지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매도 시점 지금 그냥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익 누리셨으니까 매도하신 후에 조금은 실적을 동반된 상승을 하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익 누리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서 이익 실현 해보시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함께 체크해봤고요. 시간이 또 금세 다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고 계셨는데 저희가 내일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주식 비기 낱낱이 해부를 해봤었는데요. 사모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요점 정리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투자 포인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길게 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위에 사는 동종 업계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주가 3배 올라도 동종 업계와 비슷한 밸류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고 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더 이상은 안타깝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통해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의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